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 어떻게 하면 타인에게 우리의 진심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가끔 저는 병원을 하고 나서, 청춘병원을 하고 나서 드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평소에 진짜 돈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짜 찢어지게 못 살았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홀어머니의 외아들에 저희 누나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진짜 많이 벌어 보았으면 했고, 그 당시에 꿈이 제가 내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예요. 그리고 설거지를 할 수 있을 때 좀 따뜻한 물이 나왔으면 좋겠고, 온전한 나의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일을 안 하고 놀면서 좀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사실은 하고 있죠. 그런데 청춘병원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가끔 드는 거예요. 가끔 드는데, 지금 저희 병원 직원들이 지금 그 서류상에서는 211명이에요. 그래서 병원장은 내가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가 점점 드는 생각이, 시작을 했을 때 어렴풋하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좀 재미있게 보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병원 준비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고, 아시겠지만 쉽지 않았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정말로 이러한 자리가, 좀 전에 바로 10분 남겨놓고 오병동에 환자분 배 아프시다고 그래서 제가 갔다 왔는데, 그렇게 불편하신 환자분들이 누군가를 찾잖아요. 의사가 필요하고 병동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치료사 선생님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필요함을 내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저기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구나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너 이왕 시작한 병원장을 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저희 병원이 환자분들께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성과를 내서 환자분들이 좋아져 나가는 것과 함께, 병원에서 지내는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그러한 선생님들, 우리 병원 식구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또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도 있고, 가정의 어떠한 일원이잖아요. 그럼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사실은 청춘병원에서 지내는 것들이 의미가 있게 만들고 재미가 있게 만들면, 저는 병원장으로서 이 청춘병원을 한 목표를 세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왜 시작을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여러분들도 혹시 지내시다가 힘든 것이 있으면, 사실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게 수만 번의 고민 속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환자분들과 식구들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재미나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우리 청춘병원의 진심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청춘병원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환자분들의 호전을 바라고 있죠, 우리 모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약이 있으면 약을 쓰는 거고, 더 좋은 치료들을 우리가 환자분들과 함께 베풀기 위해서, 환자분들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바라고 있죠. 그리고 환자분들의 안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전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대한으로 자유를 존중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구속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렇죠? 왜냐하면 안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룰을 정해야 되고 벗어나는 것들을 또 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안전을 지키려면 지켜야 될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환자분의 호전과 안전을 바라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환자분들의 재미를 바라고 있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진실이 환자분들께 잘 전해지는 것 같나요? 자, 진심을 제대로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늘 말씀드렸듯이 행동과 말이 수반되지 않으면 진심이 전달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또 듣기 좋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사랑하면 뭐예요? 말도 안 하고 돈도 안 주고 일만 하고 월급도 많이 안 주고 그러면은, 그리고 근무 조건도 안 좋으면, 그렇죠? 네.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고, 제대로 된 배려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배려가 타인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 배려가 유지가 되려면 내가 어떠한 그 타인을 배려를 할 때는 절대 보상을 바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따뜻해지는 마음을 느끼면서 내가 느끼는 스스로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어떠한 그 뭔가를, 남들이 모르는 무엇인가를 내가 제공을 하면 왜 뿌듯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나만의 행복을 조금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이다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러한 배려가 오히려 망가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A라는 음식이 되게 좋아가지고 권해줬는데, 사실은 A라는 음식에 대해서 알레르기 비슷하게 뭐 어떤 반응을 느끼는 사람이 싫다고 그러거나 죄송한데 감사하다라고 하면 눈치껏 해서 빠져줘야 되는데 계속 먹으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배려는 어쨌든 약간 객관적으로 보면서도 남한테 실제적으로 할 때 어떠한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대처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분이 이제 차가운 걸 먹겠어요? 이렇게 이 날씨에 차가운 걸 먹겠어요? 해가지고 했는데 여러 가지 가진 상상을 다 해요. 말을 왜 이렇게 재수없게 하세요? 예, 뭐 이러면서 말을 왜 이렇게 재수없게 하냐고. 그냥 예, 그런 이렇게 이거 상상만인데 왜 경찰에 신고할 거야? 꺼져. 갑자기 이제 그 왜 말을 날이 너무 춥죠? 어제는 따뜻했는데 오늘 너무 추웠어요. 손님도 오늘 너무 추우셨나 보다. 뭐 춥죠? 제가 저번에 다른 손님한테 날이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물 드렸더니 아니 차가운 물 줘야지 왜 따뜻한 물 주냐고 하면서 엄청 화내시더라고요. 화가 좀 많으신 분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여기 다시 오는 거야. 네, 오지 마세요. 저도 손님 같은 사람 다시 안 왔으면 좋겠어요. 공짜로 케이크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야 케이크 이제. 줘요. 케이크 달라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때 드신 게 맛있으셨구나. 우리 케이크가 일반적인 맛이 아닌데 손님 입맛이 고급이세요. 그래요? 서비스 드린 분이 다시 오셔가지고 케이크 찾았다고 하면 이게 안 들리나? 케이크가 들리나? 약간 고급스럽게 맛있죠. 아, 이건 들리죠? 역시 우아하신 분이 입맛도 고급이셔. 뭐래?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전으로 해서 이제 실전법이라고 그래서 현장 실습, 아까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전에 황당한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환자분이 버럭을 해요. 버럭을 하면 이거 보셨어요? 잘 들리는군요. 예, 다행이네요.
버럭하는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똑같이 버럭해야 될까요? 사실은 저도 나이 50이 훨씬 넘었는데도 저도 계속 버럭버럭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 버럭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요새는 조금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랄까 이런 것이 생겼는데 화가 나는 환자분이 화가 내는 대를 보다 보면 그 사람이 조금 화를 내는 게 이해가 될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화가 나면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나셨는지요? 아니면 나셨나요? 저 같아도 조금 화가 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다는 아니어도 한 3분의 1 정도는 많이 누그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의도하지 않았고 진짜로 잘못했으면 죄송하다라고 저는 먼저 사과를 드려요. 그리고 요구가 만약에 너무 과한 것 같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소리보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불가한데 한 번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대처하기에 너무 어려운 사람은 잠깐 자리를 이렇게 떠요. 옆에 사람이나 동료한테 맡기고. 왜냐하면 저도 그 자리에 묻혀 있으면 같이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실 되게 완강한 경우에는 그 자리를 일단은 조금 뭐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환자분, 다른 그 옆에 직원이나 아니면 상급자를 불러서 해결을 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지금까지는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적 되게 많죠? 너굴 사장님 이런 적 많으세요? 대답하기가 길어집니다. 길어진다고 얘기를 하네요. 왜냐면 이게 렉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할지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거의 끝날 때가 됐어요. 저희 마스코트라고 그래야 되나? 이름을 공모했는데요. 3등이 푸름이었고 2등이 건강하게 달리자 해가지고 건달이었고 1등이 청춘이었어요. 네, 1등이 청춘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직원분들께 이제 아까 말씀 진심으로 환자분들께 대하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의 어떠한 민원이 있을 때나 컴플레인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세세하게는 더 논의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환자분들께 제대로 잘 해드리려면 직원분들의 기본권이 저는 보호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뭐 조금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그리고 그 기본권을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도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조금 지켜드렸어야 되는데 못 지켜드린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도로 어쨌든 그 기본권을 지켜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장님들 이하 다 모두들 그래서 조금 동료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좀 보호하려고 하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진료를 하다가 환자분들한테 협박을 받거나 기본권을 무시를 당했으면 저 역시 뭐 치료를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예요. 저는 조금 다른 위치지만 그래서 이러한 기본권을 좀 지켜드리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어떠한 일을 할 때 특히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는 꼭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그 제가 이제까지 벌여온 실수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이렇게 걸리적거리거나 잘 융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꼭 중시하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꼭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청춘병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그 교회 그 찬송가는 아니고 가스펠송 중에 그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인다라는 이러한 얘기가 나와요.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아니면 우리가 환자분들의 아주 작은 신음에도 좀 귀를 기울이면 어떨까. 그래서 청춘병원이 병원장이 또는 내가 내 옆에 있는 동료들과 그 다음에 내가 보고 있는 그런 환자분들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청춘병원에서 지내면서 그분들의 어떠한 질병 이런 것들을 딱 임프루브하게 이렇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그럼 이제 끊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께 미리 해가지고 답을 뽑아서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